다음 꼭지는요. 박영선, 최문순, 아이고, 이정희 의원인데,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의원,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죠. 예,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2010년도에 이분이 KNTDS에 관련된 발표를 해서 사실 박영선, 최문순, 이정희 의원 세 분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과 또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된 자료를 세상에 알림으로 인해서 진실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세 분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인 박영선 의원, 또 박영선 중소기업청 장관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죠. 그럼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께서 천안함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KNTDS. 이 KNTDS는 한국해군전술전략, 우리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 AIS처럼, 세월호의 AIS처럼, 이 해군에서는 KNTDS라고 하는 이 해군 전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KNTDS 정보에는 천안함의 움직임과 관련한 디지털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라고 이제 막 요구를 하고 했더니 국방부에서 저한테는 안 보여준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고 항해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분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아예 저한테는 보여줄 수 없다. 피고한테는 보여줄 수 없다. 변호인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 판사와 민주당의 특위위원들한테는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특위위원 가운데 박영선 의원을 콕 집었습니다. 민주당 특위위원 모두한테도 안 보여준다. 박영선 의원한테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박영선 의원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국방부의 패착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MBC 기자로서, 앵커로서, 그죠? 기자 정신 투철한 분이고, 더구나, 이분의 전공이 지리학입니다, 지리학. 대학의 지리학 학부 출신이고요. 네. 그런 분한테 이런 KNTD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박영선 의원께서는 쾌재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딱 KNTDS 정보를 보고 나와서 몇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턴 포인트, 유턴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대로 재현해서 이거를 딱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대 올라가는 흔적이 600m 차이가 나더라. 통째로 600m가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통째로 그 항적을 조작하지 않으면 좌초 한 포인트 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배가 이 위치에서 유턴한 다음에 지나간 것이 바로 저수심 지역 좌초를 한 포인트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KNTDS를 사실대로 공개하면 좌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통째로 600m를 전부 데이터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600m 차이가 난다고 발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유턴 포인트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유턴 포인트와 시간, 이때가 9시 5분부터 조금 뺄까요? 예, 조금 빼겠습니다. 9시 5분, 9시 4분, 9시 5분부터 9시 9분 사이에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고 시간은 9시 22분입니다. 9시 22분.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죠. 9시 5분에서 유턴 시작, 9시 9분까지 유턴을 완료를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위치에 가서 좌초를 하고 빠져나와서 프로펠러 다 휘어지고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충돌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주장에 의한다면 무슨 소리야, 이 위치에서 북한 잠수함이 여기서 폭발했어 라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하나로 송일환님 지금 마이크 좀 어떠세요? 울립니까? 지금도? 괜찮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송일환님.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서초역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강남역까지 직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쪽 가서 예술의 전당 들렀다가 강남역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저의 주장이 맞다면 이 위치에서 유턴을 끝낸 천안함이 위로 갔다가 좌초하고 난 다음에 21시 15분에 좌초하고 뒤로 빠져나오다서 21시 22분에 충돌하는 이 알리바이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위치에서 바로 폭발 지점까지 가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1시 22분까지 이 배가 폭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서서히 속도를 한참 줄였거나, 아니면은 폭발 지점에 가서 어뢰가 올 때까지 기다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범인이 CCTV상에 박혀있거든요. 이 배가 와서 유턴하는 장면들이 뭡니까? 이 백령도 인근에 있는 그죠? TOD 영상에 잡혀 있어요. 내려가는 장면도 잡혀 있고 올라가는 장면도 잡혀 있습니다. TOD에. 그 TOD에 나온 천안함이 사실 백령도 서쪽에 있는 것만 해도 여기 3개, 밑에 3개, 6군데의 TOD 기지가 있는데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반파 이후, 반파 직후, 반파가 되고 난 직후의 영상과 항해 중에 한두 카트 정도만 공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군사 기밀이랍니다. 그나마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공개한 영상만으로도 충분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을 만큼, 감사하죠. 그래서 내려오는 장면, 올라가는 장면, 그거를 전부 분석하면 CCTV상에 나온 범인이 서초역에서 출발을 해서 예술의 전당 갔다가 밑으로 강남역으로 갔느냐, 아니면 직통으로 강남역으로 갔느냐는 시간과 거리의 문제잖아요. S 이퀄 VT. 거리는 속도와 시간, 곱셈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그 속력으로 갔을 때 여기 갔다 오면은 제 알리바이가 맞단 말이에요. 제가 분석한 게 좌초한 다음에 헤매다가 프로펠러 다 휘어지고 뒤로 빠져나와서 충돌한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단 말이죠. 근데 국방부의 말이 맞으려면 21시 9분에 유턴을 끝낸 배가 이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폭발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속도를 낮춰서 서서히 갔거나 아니면 가서 기다렸거나,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장면은요, 요 화면은 항소심 마지막 날 피고인 최후 진술의 제일 마지막 아이템으로 제가 재판부에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10월달 변론이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진술에서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재판장님한테 주장했습니다. 아니, 여기 가서 기다려서 그러면 폭발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1차 사고를 당하고 내려와서 2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저의 분석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정확한 근거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요게 박영선 의원께서 발표한 유턴 포인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분석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왜 좌초를 했는지 보면 이 항해사, 세월호에서도 항해상의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월호에서, 천안함에서도 역시 초급 장교의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21시 5분 밤 9시 아닙니까? 백령도에서 밤 9시면 깜깜합니다. 이 깜깜한 밤에 선회를 유턴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바깥으로. 이 섬 쪽이 아니라 섬 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섬 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냐면 레이더 상으로 섬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또 가깝습니다. 지금 가까운 거리에 불과 몇 킬로 되진 않아요. 섬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데다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요. 조류도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게 되면 조류와 바람의 영향까지 받아서 배가 천천히, 안 그래도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면서 섬으로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도는 것은 저수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항해는 외해 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유턴, 선회를 할 때는. 그런데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결과는 저수심을 향해 가서 가장 이 지점에서 낮은 지점은 위를 올라타서 이 지점에서 좌초를 한 것이 항해 초급 장교의 항해 과실이었죠. 네. 자, 그리고 최문수 의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2010년 8월 5일 날 민간 조사단을 꾸렸죠. 요 뒤에 여기 저 밀짚 모자 쓰시면 이분이 최문순, 지금 강원도지사십니다. 강원도지사. 그 당시에 의원이세요. 이분도, 천안함 특위 소속이셨죠. 민간 조사단을 꾸려서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 그리고, 언론사의 기자단과 함께 백령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거기서 이룬 성과는 미상의 침선도 발견했습니다. 미상의 침선이라는 게 뭐냐면 사고 지점 인근에 길이가 200m, 길이가 100m나 되는 오래된 65년도, 1965년도에 침몰했을 거로 추정되는 침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견 사실을 공표를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우리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 없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건졌다며요.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건지려 그러면 쌍끌이 어선의 그물이 길이가 100m, 200m가 돼야 되는데 그 그물을 끌고 좌우로 다니면 미상의 침선이 걸려가지고 쌍끌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미상의 침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니 국방부가 우리는 알고 있었다니까 그때 이종인 대표가 그런다.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문순 의원께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쌍끌이 여선이 침선을 피해 다니면서 제대로 수색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쌍끌이 여선이 침선 피해 다니면서 제대로 수색이 가능했냐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길이가 200m, 300m 그물 끄면서 앞뒤 좌우로 다니는데 꽤 걸리죠. 그리고 그것이 또 중요한 의미는 이 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안함이 있고요. 침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심지어 국방부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어뢰가 사고 난 지점과 가스터빈실은 어뢰가 있다고 발표한 최종적으로 왜 쭉 앉아가지고 1번 어뢰 펼쳐놓고선 네? 이것이 바로 천안함을 반팔시킨 어뢰야 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루 전날 가스터빈실을 건지게 됩니다. 가스터빈실을 건졌다는 사실도 국민들한테 감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서를 썼는데 사고 지점과 가스터빈실 좌표와 어뢰가 발견된 좌표가 동일하다고 조사 보고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7도 55분 45초, 124도 36분 06초. 이렇게 딱 요 지점이 사고 지점이고 가스터빈실 지점이고 어뢰 발견 지점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사고 난 지점은 어뢰가 그 밑에 떨어져야 되고 그거로서 뚝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이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스터빈실 크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높이가 4, 5m에다가 폭이 11m에다가 8m입니다. 11m 길이에 8m 폭에 높이가 4, 5m짜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쌍끌이 어선 그물로 어뢰를 건졌다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신상TV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거기다가 볼펜 한 자루를 툭 던져놓고 그걸로 그물로 끌어서 사람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어뢰만 탁 볼펜만 싹 던져 올리는 기술이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 사실 하나로 국방부의 쌍끌이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국방부 쌍끌이 논리는 왕창 내려앉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게 없어요. 답변할 방법 차라리 낚시로 건졌다 그러면 말이 돼요. 낚시로 기가 막힌 낚시꾼들을 데려다가 어뢰를 낚시로 건졌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죠. 네. 11m, 8m짜리 높이 5m짜리 가스터빈실이 있고 그 주변에 골덩이도 있고 그런데 어뢰만 그것도
각각 분리된 어뢰와 모타를 그것도 그날 아침 첫 항해에서 그것도 장성을 태운 날 장성과 스타 별을 태우고 평소에는 안 타던 별이 그날 아침 첫 항해 때 타서 나가자마자 한 방에 그물 한 방에 어뢰 모타와 어뢰 추진체를 던져 올린 그날 그때 그랬습니다. 이명박이 그랬습니다. 천운이라 그랬습니다. 천운. 그 천운이 지옥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세월호. 그 진실은 대한민국의 보수와 수구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단언을 합니다. 저는 지는 싸움 잘 안 하거든요. 또 싸움하면 끝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정희, 왜 제가 우리 대단하신 이정희 의원님을 말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네. 이정희 의원님 대단하셨죠. 예. 이 하얀 가루의 성분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 가루를 긁어 모아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분들한테 줬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스테인레스에는 하나도 묻지 않고 철에도 묻지 않고 알루미늄 성분에만 하얗게 핀 요 녀석들. 알루미늄 녹이에요. 우리 집에 보면은 프라이팬 또는 뭡니까? 양은 냄비, 그죠? 알루미늄 냄비들에 보면 오래된 거 하얀 가루가 펴 있잖아요. 하얀 가루. 그 하얀 가루가 바로 이겁니다. 랜덤으로 발생해서 붙는 하얀 가루가 이렇게 붙을 수는 없죠. 보세요. 논리가 그거니까 폭약 안에 알루미늄이 들어있고 그 알루미늄이 3000도 온도의 산화가 되어서 하얀 가루들이 날아다니다가 들어붙었다는 게 이 모양인데, 자 보세요. 왜 철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까? 알루미늄 성분에만 붙어 있습니까? 전부 다 알루미늄이 하얀데는. 그래서 이 하얀 가루들을 요것도 요거는 신주에 신주가 뭡니까? 주석으로 된 성분에는 안 붙고 스틸, 주석, 스테인레스, 스틸, 주석, 스테인레스는 녹이 잘 안 나니까 알루미늄 구조물에만 허옇게 덕지덕지 붙어 있죠. 녹이란 말이에요. 녹.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누군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내 보트대 프로펠러인데 내가 북한에 어뢰를 맞았냐 하고 다음 아고라에 올리신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뢰 폭발로 생긴 하얀 가루라고 하니 좋아. 긁어서 하얀 가루를 모은 사람이 이정희 의원입니다. 그분께서 이 하얀 가루를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느냐? 미국의 박사 세 분한테 보낸 거예요. 서재정 박사, 이승원 박사, 양판석 박사. 캐나다 매니페토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이승원 박사. 그리고 서재정 박사는 존스 홉킨스 대에서 정치를 가르치시지만 물리학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거를 검증해 봤더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데? 수산화물인데? 무슨 차이냐? 산화물은 3000도에서 산화가 되면 그냥 3000도가 터졌다면은 그 공간, 그 버블 안은 물은 싹 증발하잖아요. 바닷물 속이라 하더라도 버블이 생기는 그 영역 내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3000도의 가스만 가득한 상태에서 산화가 됐으니 이 하얀 가루에 물성분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산화물이다라는 게 국방부 주장인데 물성분이 나온다. 이 하얀 가루를 분석해 봤더니 물성분이 나오더라. H2O, 즉 물의 성분이 있다? 그러면 3000도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물에서 물성분이 있더라. 그럼 수산화물이야. 근데 왜 거짓말해?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KBS 추정 60분들은 이번에는 국내 400명의 과학자 추천을 받아서 안동대 정기영 박사, 이분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한테 맡겨서 국방부나
미국의 과학자분들께서 검증을 한 것보다 2배나 많은 12항목의 실험 결과 국방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경 박사께서 그래요. 결정질인지 비결정질인지 상관없이 참 말씀은 어렵게 하시오. 알루미늄 입자가 와서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자라난 조직이다. 즉 외부에서 와서 붙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내부에서 자라났다. 녹이란 얘기입니다. 부식이란 얘기입니다. 부식. 그랬더니 국방부의 이근덕 박사가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물, 즉 H2O,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경 박사님 말씀은 이거 녹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국방부 외부에서 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 팍 꽂혔을 텐데 또 이근덕 박사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또 상세하게 분류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얼마나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인 거를 우리한테 펼쳐줬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이걸 분석해낼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린과 함께 그 당시에 수고하셨던 우리 최문순 의원님, 지금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 그리고 요즘 통합진보당 대표님,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 꼴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도 현재 우리 진보정당이 있다는 것도 참 한심스럽게 짝이었지만 언젠가 우리의 진보정당이 새롭게 쓰다비 됐을 때에는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하부의 백색물질은 녹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 오늘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 중으로 서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서 서울 여의도는 제 사무실에서 아침에 방송을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준비를 잘해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